설주환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한 차례 재판정에 출석했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현재 직접 출석해서 직접 변론하고 또 생중계도 요청하고 뭐 이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글쎄 이 상황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조금 사유는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참석해서 본인이 변론하지 않더라도 직접 변론하지 않더라도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법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헌법재판소에서의 방어권도 행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형사재판에서도 방어권을 포기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과거 사례는 좀 다릅니다만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어떤 흘러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 직접 출석해서 자신이 항배를 하겠다.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생중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부분 생중계가 될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녹화는 다 합니다. 어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 심의 자체를 다 녹화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녹화된 내용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그 아까 이제 우리가 구성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것도 만약에 구인에 대한 그 어떤 이 전원이 구인의 재판관이 다 충원되는데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6인으로 심리를 하려면은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아마 가처분을 해야 될 거예요. 기존에 어떤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추위원단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심리를 진행해 달라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보다 앞서 일단 3명에 대한 추천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라는 소추를 하겠다라는 지금 민주당 측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 과연 자신을 심판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이런 정당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아마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지금 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번 달 말까지 구성이 돼도 굉장히 좀 빠른 구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성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이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민주당의 입장을 또 대변인께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지금 언급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독수 국무총리를 이제 지금 권한대행이 됐죠. 이제 그거를 탄핵을 할 거냐. 이거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걸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는 권한대행이 되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일단 이번 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이 없냐? 굉장히 무겁다라고 저희 당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 이런 부분에까지 얘기가 아직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검토할 수 있다 정도까지 검토해야 된다라는 또 의견도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고난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급선무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결을 최대로 잡았고 이게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도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권한대행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그 검토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이 임명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정계선, 마은혁 두 후보는 일단 추천을 완료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조한창 후보를 추천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르면 18일 정도 아니면 늦어도 한 23일 정도에는 이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고 30일경에는 임명을 할 수 있는 본회의를 통해서 임명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그 확정된 것들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정들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최대한 빠르게
헌법재판소의 이 9명의 헌법재판관들 예. 이런 그 완결성을 갖추는 데는 예. 뭐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다. 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당의 입장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변한 게 없고 이제 그 전의 입장을 쭉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이제 가결됨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해주셨고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고 있는 당이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자, 민주당이 이제 이게 사실은 자충수를 지금 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이 장관들 탄핵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탄핵을 많이 했는데 이 탄핵을 하게 되면 요건이 일단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한 이유는 뭐냐면 직무정지를 길게 하기 위해서 탄핵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길게 하기 위해서 이 3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늦췄어요. 계속 미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이제 이 탄핵 기간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딱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탄핵이 소추가 되니까 이게 완전 부메랑이 된 겁니다. 왜냐? 지금의 이 상황은요.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18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이 3개월, 6개월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심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본인의 재판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헌법재판소 심리가 끝나야 다음 대선에 치러지는데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본인의 대선 출마보다는 본인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먼저 나버리면 예. 이거는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이 이거에 대한 패착을 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누가 합니까? 임명장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마저도 지금 예를 들어 탄핵시킨다?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다 그러면 자, 임명권을 그러면 이 권한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임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성 자체가 일단 늦어지고 네네.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를 이제 논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일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점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앞서 다가오기 때문에 네네. 사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이번에는 자신들이 지금 누가 지연하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도 민주당이 했던 방식 그대로 아마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를 지연 전술을 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뭐 직접 나서서 뭐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변론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현정 위원님이 얘기하는 상황이 바뀐 상황, 그러니까 거기 헌법재판소를 지체하게 만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전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지금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현실이죠. 왜냐하면 예. 첫 번째는 현재 구성이 현재 6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6명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스스로의 어떤 판단이 필요한 입장이고 네. 두 번째는 지금 그 탄핵 정당예산 권한쟁의 심판 등은 구두변론이 원칙입니다. 서면 심사 등의 원칙이 아니고 구두변론이 원칙이기 때문에 첫 기일은 그러니까 소추서가 만약에 송달된 이후에 첫 기일에 이제 그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네네. 당사자가 안 나올 경우에는 두 번째까지 소환장을 보내요. 예. 그래도 안 나오면 이제 그 당사 참여 없이 심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두 기일까지는 그냥 공전이 되는 거죠. 만약에 두 기일째 나와가지고 본인이 여러 가지 증거 신청을 하고 사실 조회하고 이렇게 증거 관련된 뭐 본인 방어 활동을 하게 되면 네네. 늦어지는 게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만약에 기소가 된다 그러면 그 해당 재판이 내란죄 관련된 재판이 상당히 헌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사실상 헌재 그 탄핵 사유의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네네네. 그 내란죄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헌재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180일 이내에 저걸 하도록 훈시 규정이지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게 만약에 헌재가 7명의 심판 정족수를 충족 못하게 되고 그 7명을 채울 때까지는 그 180일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때 7명이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은 180일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합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헌재의 결정이 지연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과연 사실 또 국가에는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그러니까요. 다른 정치권의 고민이 있는 거죠.